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가공지원팀 강혜라입니다. 어, 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반도체 써멀 공정과 장비의 이해입니다. 어, 잠시만요. 네. 어, 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고온 공정과 퍼니스, LPCVD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써멀 공정입니다. 써멀 공정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방막을 형성하거나 물성을 변화시키는 공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반도체 8대 공정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산화 공정, 이온 주입 이후 열 처리, 그리고 LPCVD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산화 공정은 SiO2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이고 열 처리는 이온 주입 이후 손상된 격자를 복구하고 도펀트를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또 LPCVD는 고온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막을 증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소자의 전기적 특성과 방막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네, 산화입니다. 산화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 즉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ALD나 CVD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지만 열산화는 900도에서 1100도 범위의 높은 온도에서 진행됩니다. 보통 800도 이하에서 형성되는 산화막은 증착한다고 표현하고 열 산화막은 실리콘 기판을 소모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성장한다고 표현합니다. 열 산화막은 절연 특성이 우수하고 실리콘과의 계면 특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 안정성이 높고 도펀트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게이트 옥사이드, 필드 옥사이드, 이온주의 보호막 등에 사용됩니다. 산화막 형성 과정을 보면 산화제가 실리콘 표면에 도달한 뒤 기존 산화막 내부를 통과해 실리콘과 산화막 경계면까지 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면에서 실리콘과 반응하면서 새로운 산화막이 형성됩니다. 산화막이 두꺼워질수록 산화제가 내부를 통과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또한 열산화 과정에서는 실리콘 기판이 실제로 일부 소모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약 44%는 기존 실리콘이 산화되며 형성되고 나머지는 위쪽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산화막은 사용하는 산화제에 따라 건식 산화, 드라이 옥시데이션, 그리고 습식 산화, 웻 옥시데이션으로 나뉩니다.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산소가스를 사용하고 웻 옥시데이션은 수증기를 사용합니다. 웻은 드라이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막 밀도와 전기적 특성은 드라이 옥시데이션이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얇고 고품질이 필요한 게이트 옥사이드에 주로 사용하고 웻 옥시데이션은 두꺼운 필드 옥사이드 형성에 많이 사용합니다. 웻 옥시데이션은 다시 버블 방식과 파이로제닉 방식으로 나뉩니다. 버블 방식은 DI 워터를 가열해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식이고 파이로제닉 방식은 수소와 산소의 연소 반응을 통해 고순도의 수증기를 생성합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공정 안정성과 높은 순도 때문에 파이로제닉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네, 다음은 열산화막 성장 원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딜 그로브 모델입니다. 산화 반응은 표면이 아니라 실리콘과 산화막의 계면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수증기는 산소보다 산화막 내부에서의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더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산화막이 얇아 산화제가 계면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어 리니어 영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 산화막이 두꺼워지면 산화제가 내부를 통과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후에는 파라볼릭 영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퍼니스는 열산화뿐만 아니라 확산, LPCVD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고온 열 처리 장비입니다.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하는 배치 방식이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과 공정 균일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는 퀄츠보트에 적재한 뒤 퀄츠 튜브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퍼니스는 하드월 구조를 사용해서 외부 히터가 퀄츠 튜브 전체를 간접적으로 가열해 챔버 내부의 균일한 온도 환경을 형성합니다. 산화제는 한쪽에서 주입되고 반대 방향으로 배기되면서 일정한 가스 플로우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웨이퍼 배치입니다. 웨이퍼 배치를 보면 실제 공정 웨이퍼는 중앙부에 배치하고 양 끝에는 더미 웨이퍼를 배치합니다. 더미 웨이퍼는 가스 플로우와 온도 분포를 안정화해서 엔드 임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온도 균일성 확보와 파티클 디펙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정 순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웨이퍼를 로딩합니다. 이때 N2를 흘려주며 챔버 내부 오염을 방지합니다. 이후 설정된 램프 레이트에 따라 공정 온도까지 승온하고 온도와 가스 플로우를 안정화합니다. 그 다음 O2 분위기에서 실제 산화 공정을 진행해 원하는 두께의 산화막을 성장시킵니다. 공정 후에는 N2 퍼지를 통해 잔류산소를 제거하고 냉각 후 웨이퍼를 언로드하면서 공정이 종료됩니다. 웹 옥시데이션은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달리 수소가스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먼저 산소 분위기를 안정화한 뒤 포치 히터에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균일한 수증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화를 진행합니다. 현재 공정 조건을 보면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얇은 막 형성에 사용되고 웹 옥시데이션은 두꺼운 산화막 형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은 드라이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장비의 300나노 기준에서는 약 14배 정도 빠른 성장 속도가 확인됩니다. 퍼니스 챔버에서는 산화 외에도 메탈, 넌메탈, 폴리머 샘플을 구분하여 열 처리 공정을 할 수가 있고 최대 공정 온도는 약 1100도입니다. 네, 열 처리 장비에 대한 비교입니다. 현재 저희 팹에는 퍼니스 기반 열 처리와 RTP 기반 급속 열 처리 공정이 가능합니다. RTP는 램프 기반으로 매우 빠른 승온과 냉각이 가능해 짧은 열 처리에 적합합니다. 또 이제 신규 장비로 그라파이트 기반으로 된 약 2000도까지 열 처리가 가능한 고온 고진공 열 처리 장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LPCVD 장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LPCVD는 저압 환경에서 전구체 가스를 반응시켜 기판 표면에 방막을 형성하는 증착 공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십 미리토르에서 수토르의 수준의 저압과 500도에서 900도 사이의 고온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퍼니스와 같이 배치 공정을 통해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LPCVD의 장점은 높은 막 균일도와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 높은 필름 덴시티입니다. 주로 폴리실리콘, 실리콘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증착에 사용되며 절연막, 스페이서, 패시베이션 등으로 활용됩니다. 네, LPCVD의 원리입니다. 핵심은 저압과 고온 조건인데요. 먼저 저압 환경에서는 평균 자유 행로가 증가하면서 분자 간 충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스 페이즈 리액션과 파티클 발생이 줄어들고 프리커서가 구조 내부까지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LPCVD 조건에서는 프리커서가 구조 내부까지 충분히 확산된 이후에 표면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고온 환경에서는 표면 반응 속도와 설페이스 디퓨전이 증가하면서 원자 재배열과 결정성이 향상됩니다. 또 불순물 탈착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품질이 좋은 방막 형성이 가능합니다. 장비 구조입니다. LPCVD 장비는 일반적으로 수직형 구조를 사용합니다.
가스는 하부 인젝터를 통해 주입되고 챔버 내부를 지나 웨이퍼 전체에 공급된 뒤 배기됩니다. 인젝터에는 여러 개의 홀이 형성되어 있어 가스가 웨이퍼 전체에 보다 균일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치 프로세스에 대한 비교입니다. 싱글 방식과 비교해서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평형 구조와 비교해서 수직형 타입이 보다 균일한 가스 분포와 우수한 막균일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웨이퍼가 수직 방향으로 적재되어 이제 더미 웨이퍼가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티클을 감소시킬 수 있고 공간 효율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LPCVD 공정에서는 보트 로테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막 두께와 도핑 균일도를 더욱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네, 공정 순서입니다. 먼저 웨이퍼를 컬츠보트에 적재한 뒤 상단의 챔버 내부로 로딩합니다. 이후 진공 환경을 형성하고 챔버 내에 리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설정된 리크 레이트 기준을 만족하면 공정 온도까지 승온한 뒤 프리커서 가스를 주입합니다. 공정 중에는 MFC와 프레셔 컨트롤을 이용해 가스 플로우와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요. 네, 증착은 프리커서의 열분해와 표면 반응을 통해서 진행되며 공정 종료 후에는 퍼지와 펌핑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서 잔류 가스를 제거합니다. 이후 냉각 후에 웨이퍼를 언로드하고 전체 공정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증착 물질별 프리커서를 보면 이제 세 가지 모두 실리콘 기반 방막이지만 사용하는 프리커서의 화학 구조와 반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 특성이 달라집니다. 도트폴리 실리콘의 증착에서는 실란과 포스핀을 사용합니다. 실란은 반응성이 높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증착이 가능하고 포스핀을 함께 사용해서 인시추 도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옥사이드 증착에는 주로 테오스를 사용하는데요. 테오스는 분해 반응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구조 내부까지 프리커서가 충분히 확산될 수 있고 우수한 균일도와 스텝 커버리지 확보에 유리합니다. 나이트라이드 증착에는 DCS와 암모니아를 사용합니다. DCS는 실란 대비 반응성이 낮아 기상 반응을 줄이고 조성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나이트라이드 방막 형성이 가능합니다. 네, 증착 조건은 물질마다 다르고 이제 압력은 50mT에서 1토르 사이, 그리고 온도는 500도에서 800도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트 폴리실리콘은 증착 이후에 추가 열 처리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독트 폴리실리콘의 열 처리 결과입니다. 이제 어닐링 이후에는 폴리실리콘의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제 더 뚜렷해지고 그레인 사이즈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증착 온도를 높일수록 설페이스 디퓨전이 증가하면서 더 큰 폴리실리콘 그레인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 650도에서는 기상 반응이 증가해서 파티클 형태로 관찰되었습니다. 네, 열 처리 이후에는 면적이 감소하고 균일도 역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템 분석을 통해서 방막의 두께 변화와 이제 아몰포스에서 결정 구조로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옥사이드와 나이트라이드 방막 평가 결과를 보면 이제 6인치 웨이퍼 안에서 그리고 전체 배치 웨이퍼 간의 유니포미티가 모두 3% 이내의 균일도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접촉 방식인 엘립소미터를 이용해서 주로 측정을 하고요. 이제 웨이퍼를 깨서 단면을 확인하거나 패턴을 형성한 뒤에 에칭해서 단차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테오스 옥사이드는 이제
헤우스 옥사이드 스텝 커버리지인데요. LPCVD 공정은 보통 1대1 구조에서는 컨포머란 게 쌓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2.3 정도의 높은 종횡비 구조에서도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CVD 장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LPCVD는 이제 고온 열반응 기반 공정이어서 이제 높은 막 밀도와 우수한 방막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고온 공정이기 때문에 이제 온도에 민감한 소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PECVD는 RF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약 350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증착이 가능해 실제 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플라즈마 기반 특성상 막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소 함량이 높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ICP CVD 장비가 신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밀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약 150도의 저온에서도 높은 막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